자, 반갑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섬세한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한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 개정 통합과학에 대한 설명에 이제 간단한 강좌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현재 강남 대성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밀크트에서 통합과학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5 개정과학에서는요, 이투스에서 통합과학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에 가장 큰 변화, 2022 개정 이 과학의 가장 큰 변화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신 등급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떠한 변화인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등급이 4%, 2등급이 11%, 그 다음에 3등급이 23%, 4등급이 4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4%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에서 34%에 해당되는 것은 자, 과거의 9등급 체제에서 4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등급 10%네요. 2등급 34%네요.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을 받기가 수월해지지 않았나요? 자, 첫 번째,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우선에 1등급을 받는 것은 기존에 비해서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4%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0%가 1등급이 되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는 좋아졌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받았다고 치게 되면은 2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대학들에서 2등급을 온전하게 2등급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34%는 과거의 4등급이었기 때문에 4등급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2등급을 받았을 때 그 2등급과 1등급의 그 격차를 얼마나 둘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1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그 1등급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데미지가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는가? 따라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1등급 안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2015 통합과학에서는요, 내가 수능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수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학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학교들마다 내신 문제가 다 다르고 이런 형태로 너무나 들쑥날쑥하게 문제들이 그리고 개념들이 심지어는요, 통합과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내용, 투내용을 강의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9월달에 발표가 됐죠. 9월달에 발표된 이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으로 내가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문항은 이렇고요. 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즉 통합과학이 수능화되면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 즉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런 확실한 기준을 예시문항을 통해서 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통합과학이라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관점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모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통합과학을 학습하고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모의고사가 나오거나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시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시문항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가장 공신력 있는 무엇이냐? 바로 학력평가 문제들로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우리가 이제 보충 자료라든가 이 교재에서 수업 시간에 다뤄질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학력평가에서 다뤘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뤄보면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일관되게 모두가 다 어떤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통합과학을 저희 수업 시간에는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인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 과목, 전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요. 이번 방학 때는 자,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를 강의를 하고요. 물리 파트와 화학 파트의 경우는 최수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은 영역에 대해서 폭넓은 배경 지식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매 주마다 체크를 해서 네, 그렇죠. 올바르게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 학생들과 함께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두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며 물리화학 파트와 생명과학 지화학 파트를 나눠서 진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통합과학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통합과학은 기존에 있었던 원과목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문과, 이과가 모두가 다 이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기존에 있던 원과목, 심화선택의 경우는 이과생을 위한 이과생들에게 특화된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설명 방식. 하지만 이제는요, 문과, 이과가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문과, 이과가 모두가 풀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과 저 최한근은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기본 용어 하나하나부터 설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냥 화려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19개와 19개문, 즉 시험에 꼭 나오는 개념과 시험에 꼭 출제되는 개념과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알게끔 이번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통합과학의 가장 큰 틀을 잡아서 그 틀에다가 내신 때 살을 붙여서 본인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큰 틀을 잡아가는데 19개와 19개문을 활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거 많이 긴장되고 많이 설레고 혹은 뭐 걱정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려운 거를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쉬운 내용이든 어려운 내용이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 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과, 이과, 과학을 잘하든 과학을 못하든 간에 그 과학을 모두 다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통합과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